샬롬 샬롬, 조이 예루살렘의 조성은 전도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40일째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에 대한 한국의 소식들이 이전의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소식이 좀 더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또한 이번 전쟁을 향한 많은 분들의 댓글이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소리와 하마스 테러 조직을 비난하는 댓글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한국의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않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더 많은 분들이 주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납치자들 가운데 젊은 베두인 농업 노동자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사메르 탈랄칸은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침입해 민간인과 군인들을 모두 살해하고 고문했던 현장에서 납치된 베두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가자의 인질로 잡혀 있다는 이야기를 현지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사메르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닌 아랍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에게 밝혔음에도 그들의 잔인함으로부터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베두인 마을 후라의 거주자인 사메르 탈랄칸은 당시 키부츠 닐 오지에서 일하던 농업 노동자였습니다. 사메르의 아버지인 푸아드 탈랄칸은 이스라엘 YN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아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메르는 24세의 젊은 청년으로 그는 다가오는 여름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아버지의 집 뒤편에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계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키부츠 부하장에서 6년간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고 오토바이를 좋아하던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그의 아버지는 말합니다. 푸아드는 토요일 아침 집에 도착했을 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고 말하며 아들은 그 당시 아침에 닭 부화장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메르는 당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키부츠 내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으며 푸아드는 아들에게 조심히 키부츠 내에 머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부화장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주인은 카메라를 통해 이스라엘 군인들을 봤다고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군복을 입은 잔혹한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악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부러 이스라엘의 군복을 입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를 늦추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전 7시가 조금 지나서 푸아드는 사메르와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를 했고 당시 사메르는 아버지에게 총격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푸아드는 다시 아들과 전화를 시도했지만 다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20분 하마스는 가자지구로부터 올린 텔레그램에 사메르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를 알아본 사메르의 친구들이 그 사진을 보내주었고 사진에는 하마스가 자신의 아들을 차에 태워 가자지구로 납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또한 가자의 잔혹한 테러리스트들과 민간인 무리가 둘러싼 가운데 가자 거리로 납치되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푸아드는 현재 이스라엘 경찰과 보안기관과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아들의 소식이 추가로 들려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아드는 포로된 자신의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단다. 한 달 동안 말 한마디 없이 고생하는 너를 생각하며 너의 내 남매들과 내 어머니를 비롯해 온 가족이 함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사메르 네가 아빠 어디 계세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단다. 사메르 내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너의 모든 가족과 친구들이 내가 가능한 한 빨리 집에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고 싶구나. 온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가자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들이 담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칸 11 뉴스에 따르면 하마스 무장 세력은 가자 주민들에게로 향하던 구호 트럭을 가자 주민들로부터 빼앗기 위해 주민들을 무참하게 구타하였다고 보도하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하마스 요원들로부터 가자 지구에 침입한 인도주의적 구호 물품 트럭이 탈취되고 식량들을 받으러 온 가자 주민들이 테러 조직 요원들에 의해 구타되는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IDF에 따르면 시파 병원의 긴급 의료 목적으로 약 300리터, 약 80갤런의 디젤 연료가 공급되었지만 이 역시 하마스에 의해 막혔습니다.
IDF는 오늘 이스라엘 고위 관리와 병원 관계자 간의 대화 녹음을 공개했는데 알마즐리 아타슈리 교차로에 이 연료를 놓고 군대가 뒤로 물러나겠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대화에 따라 이스라엘 군인들은 연료를 배치했으나 나중에 하마스 관리들이 디젤 연료를 받는 것을 막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자 보건부의 한 고위 관리는 IDF 장교와의 대화에서 하마스 보건부 사무총장인 요세프 아프리 씨가 IDF로부터 병원으로 연료를 받는 것에 금지했다고 말하며 그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밤 IDF는 시파 병원에서 아기를 대피시키기 위해 가자 병원에 안전한 통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 침공이 시작된 이후 하마스 전초기지 11곳을 점령한 IDF는 일부 아랍 뉴스 사이트에서 보도된 것처럼 시파 병원을 군이 포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방위군이 아닌 하마스 요원들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순찰하던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도망치려는 가자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IDF는 병원으로부터 아기를 더 안전한 병원 위치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아 일요일 아기를 병원에서 더 안전한 위치로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IDF는 가자지구 남부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가자시티의 3대 병원 고위 간부들과 병원 직원들의 전화선을 이용해 오디오 클립을 공개했으며 알-와다 거리를 따라 시파 병원에서 살라 알딘 거리의 대피 통로로 향하는 안전한 루트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IDF의 아랍어 대변인은 가자 시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하마스가 가자지구 남부로의 대피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경우 IDF에 즉시 연락을 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IDF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약 5만 명의 민간인이 가자 남부로 탈출했으며 라파 검문소에 따르면 일요일 오후 외국 여권을 가진 약 800명이 이집트로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병원에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즉시 병원 및 지하 터널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가자에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라파 국경 역시 재개방할 예정입니다. 하룻밤 사이 가자 지구 북부 하마스 전초기지인 알샤티 난민 캠프에서 활동하던 IDF 군인들은 테러리스트 여러 명을 사살하고 주거용 건물에 갇힌 일부 민간인들을 구출했으며 민간인들이 대피하는 동안 테러리스트들이 대피로를 확보하고 있는 군대를 향해 총격을 가해 이에 대응하여 테러리스트들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교전에서는 집안에 바리케이트를 쳐둔 테러리스트 조직을 발견하여 전원 사살했으며 또한 IDF 드론을 통해 IDF 지상군 근처에 접근하던 4명의 테러리스트 역시 식별하여 교전했으며 이 중 3명이 교전 당시 사망했고 1명은 달아났으나 결국 드론에 의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IDF는 토요일 전투 동안 약 150명의 테러리스트가 제거되었다고 말하며 이 중에는 하마스의 나세르 라드완 지역 사령관인 아흐메드 시암도 있었습니다. 하마스의 사령관인 이 시암은 약 1000명의 가자 주민들이 란시티 병원에서 대피하는 것을 막은 인물이며 또한 그의 지휘하에 있는 하마스 테러리스트 여러 명은 알브라크 학교에 숨어 있다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IDF는 가자시티에서 전투 중 항복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소식도 전했습니다. 또한 알카르만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스라엘의 하렐 여단 예비군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장거리 발사대, 대전차 발사 위치, 그리고 하마스 테러 조직의 터널 샤프트 및 관측소를 발견했습니다. 지상 작전 이래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전초기지 11곳을 점령하고 5,000개 이상의 하마스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함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 지구를 통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하마스가 모두 파괴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항상 가자 지구에 대한 안보 통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토요일 밤 하마스가 북부 가자 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상실했으며 이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현 전쟁이 끝난 후 이 해안 지역을 관리하고자 하는 욕심을 드러냈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니엘 하가리의 말을 되풀이하며 하마스가
안전하게 숨을 곳은 없으며 하마스의 신와루부터 테러범의 마지막까지 모두 죽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IDF가 하마스의 거점인 가자시티 포위를 완료했다고 말하며 하마스의 고위 관리들이 숨어있는 지하 거대 테러 터널이 있는 시파 병원 외곽에서 활동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시파 병원에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아랍계 의원 아이다 투마 술레이만의 주장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투마 술레이만은 토요일 트위터에서 병원 안에 인해 냄새가 난다며 IDF가 의료센터에 불법 폭탄을 사용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파 병원에 대한 공격 보도는 거짓말이며 시파 병원 직원에게 IDF가 병원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으며 오히려 의료센터 주변에 위치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정밀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곳에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가 민간인 지역에 무장 세력을 배치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한 그는 우리의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승리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고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으며 하마스를 파괴하고 인질들을 다시 데려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가자 지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휴전 압력에 대해 인질들의 귀환 없이 휴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하마스가 현재 가자 지구에 더 이상의 연료와 식량이 없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도 비난하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파괴된 이후 PA가 가자 지구를 담당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 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을 증오하거나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죽이거나 제거하도록 교육하는 당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살해범들 가족들에게 돈을 주는 당국은 이곳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자의 시파 병원은 하마스 테러 조직의 중앙 테러 본부였으며 이 병원 지하에는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사용한 터널들이 있었고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용 숙소 역시 있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은 가자 지구를 장악한 2007년부터 지하에 본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마스는 시파 건물의 지하를 파고 바닥을 추가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것들을 가자 지구의 터널 분기 네트워크에 연결했습니다. 신베티의 전 고위 관계자는 타임즈아의 인터뷰에서 하마스 건물에는 회의, 거주 공간, 창고 등의 여러 공간이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한 수백 명이 지하에 지어진 이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본부의 이익을 위해 병원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병원 내부와 주변 여러 입구를 통해 이곳을 출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병원 내부의 비밀 건물로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에는 들어가는 이가 치료사로 위장한 상태임을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한 한 미국 관리는 하마스가 무기 보관 목적과 조직의 명령 및 통제 관리를 위해 병원, 특히 시파 지하 터널 네트워크를 사용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으며 미국이 이에 대한 독립적인 정보를 수집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시파 아래 하마스 기지에도 인질들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제기했으며 이에 이스라엘이 민간인에 대한 생명의 우려로 병원 내부 운영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위군은 병원의 민간인들을 최우선으로 먼저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방해하고 있는 이들은 하마스입니다. 또한 어제 이스라엘 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가자 안의 란티시 병원에 하마스 지하 터널이 또한 발견이 되었고 병원 근처에 이 터널로 진입하는 입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하마스가 란시티 병원에 인질을 숨겼다는 건 역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는 아기 젖병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이스라엘 인질들이 그곳에 억류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가리 준장은 밝히며 이곳은 하마스 지휘센터였고 여기는 자살폭탄이 든 조끼와 로켓 추진 수류탄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가 있었으며 인질들을 이곳에서 억류했었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10월 7일 이스라엘인들을 공격하고 대량 학살한 후 곧바로 이 병원으로 돌아왔었다는 증거와 정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지하를 보여주는 영상에는 상당한 양의 테러용 폭발물과 무기가 보관되어 있는 의료시설의 나머지 부분과 단절된 위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가리는 내부에 총알 자국이 있는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근처에 있던 인질 중 한 명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밧줄과 기타 물건들이 있었다고 말하며 또한 의자에 역시 인질들을 억류했던 밧줄과 다른 물건들을 또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란시티 안쪽에 있는 터널을 통해 란시티 병원으로 들어갔던 하가리가 폭발물들을 소개하는 방은 어린이 방임을 알 수 있는 다양한 그림들과 아이들이 사용하는 스티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증거들이 드러날수록 하마스의 잔인함과 악함, 그리고 그들이 이 전쟁을 위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증거들이 드러날수록 이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위함이 아닌 인간성을 상실한 자신들의 파괴욕과 정복욕을 위한 일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위함이라면 어째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억압받으면서 산다는 팔레스타인들을 보호하거나 그들을 구출하지 않고 그들 역시 죽이고 구타하고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인도주의적인 모든 원조를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병원으로 급히 들어가는 연료나 주민들을 위해 제공된 식료품 등을 막는 것이 하마스인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말 그대로 거짓이고 그저 사람들 앞에 명분을 들이대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 그들은 그 속으로는 전혀 그러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왜 무슬림들을 선동해서 각 나라에서 무슬림으로 인한 혼란이 늘어나게 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집회,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다는 식의 외침을 하는 이들이 무슬림의 자유,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외치고 있는 것이 진정이라면 어째서 하마스가 아랍인들에게, 무슬림들에게 행하고 있는 끔찍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멈추라는 외침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우리나라의 아랍 국가 출신의 한 방송인이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에 대해 마치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듯 왜곡된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이들은 이것이 진짜라며 동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상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하마스를 비롯한 테러 조직들은 아랍어로 자신들의 영상을 마치 자랑하듯 드러내고 알리고 또 선동하는 여러 미디어를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일들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러한 거짓된 것에 함께 동참하여 거짓된 진실들을 왜곡해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아랍인들이 죽어가고 또한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란과 헤즈볼라 등의 테러리스트들의 아랍인들, 무슬림들을 향한 잔인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이란 출신의 유대인이 자신은 아랍인 친구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친구들 가운데 이번에 하마스로 인해 죽은 이들이 있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며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모든 이들이 진정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이 땅의 아랍인들이 사실은 같은 아랍인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 저희에게 성토를 했습니다. 그가 보내준 영상, 보여준 영상들을 보면 얼마나 그가 이러한 현실에 진정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직접 바라본 현실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랍인들, 무슬림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해 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자의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는 것 같은 미디어에 화가 나실 수 있고 여러 미디어로 인해 그리고 진정 이 전쟁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실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진정 그 아픔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마스와 같은 테러 조직으로부터 그들이 자유하게 되는 방법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짓에서 벗어나서 진실을 찾을 수 있고 진실을 찾고 진리를 찾아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또한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어둠의 세상에서는 눈을 감고서는 그 어떤 빛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눈을 떠서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어둠 속에 빛나는 빛을 찾으려 노력해야 그 빛에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인질들이 억류되어 있었던 장소들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납치자들이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인질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납치자들의 목숨을 쥐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납치자들이 모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어떤 휴전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하마스가 사라진 가자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자신들이 차지하려는 욕심을 보이자 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즈볼라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치룰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분명히 하마스의 완전한 와해로 끝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의지입니다. 하마스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할 악이라는 것을 이제는 전 세계가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침없이 자신들의 결심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속히 가자가 정리되도록 그리고 헤즈볼라를 비롯한 다른 이스라엘의 적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더 길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납치자들과 사로잡힌 군인들이 속히 그들의 가족들에게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주의 구원의 복음 앞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